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요, 수출신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관세청에서 작년 겨울 그리고 올 초 특히나 더 아마존과 쇼피와 이런 셀러들 양성,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런 협조 공문 지침들이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계도를 하면 그 다음에는 계도 이후에는 분명히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들과도 꼭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급하게 수출 신고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우리 글로벌 셀러, B2C 글로벌 셀러들은 단순히 역직구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수출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수출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수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요.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에 판매를 해왔어요. B2C 셀러분들이. 근데 그 이전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더라면 이제는 점점 우리 B2C 셀러들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내보냈을지라도 이것이 범법이 아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 이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내보낸다면 이거는 범법이 될 수 있어요. 왜? 통관 수출 신고 제대로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거는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밀반출이거든요. 밀수출이거든요. 수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는 안 했을지라도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언제 밀반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정식으로 그때 공표가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귀찮게 이걸 미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밀반출 이런 거랑 별개로 수출 신고를 하시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는 혜택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 수출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애지중지 여겨요. 막 아껴요.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모든 정부 기관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관세청. 관세청의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생산을 하시는 분이다 라면 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해외에 물건이 나가면 면세가 되는 구간이 있지만 그 면세되는 구간이 벗어나면 관세가 물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세가 물려질 때에 그 나라에서 관세가 물려질 때에 관세 환급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 관세청에서 해주는 건 반품 관세도 물리지 않습니다. 반품 관세라고 하는 건 내가 수출해서 내보냈던 것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때예요. 내가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내보내면 내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마치 신고를 할 때에는 이거 내가 사는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마치 그런 형식으로 해서 다시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내보냈던 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가 넘어갔던 거야. 또 우리 이제 쇼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죠. 물론 이거는 이제 쇼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US $3가 넘어가면은 관세가 물려요. 일본의 경우는 뭐 $10,000이면 관세가 물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800지만 막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구간을 넘어갔을 때에는 관세가 물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때 또 내가 구매하는 것처럼 해서 반품 관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내보낼 때 수출 신고를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내보냈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거를 우리 관세청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품이니까 반품 관세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어떤 혜택을 줄까? 너무나도 유명하죠? 국세청이 해주는 혜택은 영세율 적용이에요.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해외에 수출을 할 때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했던 매입하는 그 상품에는 매입가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그 부가세 10%를 영세율로 해주니까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혜택을 국세청에서 해주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곳에서는 각종 수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수출 역량, 수출 바우처, 수출 역량 강화 사업, 강소기업, 육성 사업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러한 곳에 들어가면 얻게 되는 혜택이 진짜 많아요. 수출 바우처 같은 거를 하면 그거에 참여를 해서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뭐 영상 제작이면 영상 제작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이면 홈페이지 제작 이런 데에 그 바우처를 갖고 내밀면 할인된 금액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거나 정부가 몇 프로 지원해주면 나는 나머지 것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선 지원은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고 나서 후 지원 정산을 받는 거지만 그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이러한 지원들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수출 신고 금액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출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초보 수출 기업이냐 아니면 초보는 벗어난 그런 기업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달라져요. 이게 수출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참여해 볼 수가 없죠. 수출입은행이 우리 그 무역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B2C 셀러가 좀 받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오리지널 B2B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원이거든요. B2B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B2B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출 금액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억 단위로 넘어가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B2B에서 수출을 할 때에는 선금을 받고 잔금을 받거든요. 보통 선금을 받는 게 보통 30%를 받아요. 근데 이 30%를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어치의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선금 30%만 받았어.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어치, 즉 1억 원어치의 그 생산을 해서 내가 보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이럴 때 기존에 수출입은행 이런 곳에다가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받았던 그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융자를 금융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대금리를 쳐서 무역금융을 지원을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B2B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B2C 셀러들을 위한 이런 론이라던가 대출 제도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수출탑 포상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수출탑 포상이라는 건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랑 무역협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정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무역의 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한 개인 혹은 기업들에게 상을 줍니다. 1,000만 불 수출, 2,000만 불 수출, 100만 불 수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금상, 금동상 막 이렇게 수상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번 받으면 게임 끝이에요.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은행권이나 뭐 여기에 저기에서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우대 금리 드릴게요.서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모두 다 그 기반을 뭘로 하고 있느냐? 수출 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신고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단순히 나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수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출 신고를 열심히 하셔서 이 금액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거 신청해 볼 수가 있죠. 너무 먼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미 B2C 글로벌 셀러들 중에서도 수출탑을 수상을 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이제는 꼭 하고 나가시자. 관세청에서도 움직임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수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부로부터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마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다음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알겠습니다. 이제 베네핏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출 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출 신고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수출 통관 고유 부호라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인 부호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말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에서 직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구를 하실 때 아마 뭘 내셨을 거냐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걸 내셨을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아니,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고 의미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거냐?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이렇게 직구를 하실 때 필요한 것은 개인이 구매를 하는 거라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에는 앞에 P자가 붙습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려고 하는 건 그 개인이 아니고요. 회사 이름으로 부여하는 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해요. 이 통관 고유 부호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 이름으로 낸 공동인증서라고 해야죠. 이제는,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했는데 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청이 운영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볼까요? unipass.custom.go.kr인데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 여기 나오죠?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기 전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인증서가 뜹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어디서 신청을 하느냐? 통관 고유 부호 신청은 여기 바로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회사에 하나만 나오는 번호예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신청 버튼이 안 떠요. 조회 버튼이라고 밖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음 하시는 분은 신청 버튼이 뜨실 거고, 그 신청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그 회사 정보, 사업자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대표자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나와요. 이렇게 통관고유부호 신청 하나 해 두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신고인 부호라고 했죠. 신고인 부호는 어디서 하시냐면 유니패스 여기 상단에 오셔서 유니패스에 돌아오셔서 상단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사용자 등록이라고 있죠. 요 사용자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자 등록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또 이렇게 있어서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하실 때에는 먼저 쭉 사용자 등록 안내부터 쭉 다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용자 등록은 화주라고 합니다. 물건의 주인인 화주, 그러니까 제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 셀러님들이 되시겠죠. 화주 혹은 관세사님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하실 때 내가 화주가 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을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청의 단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회사의 정보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주 직접 신청을 하실 때에 반드시 업체 화주 직접 신고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은 예전에 캡처를 하나 떠줬던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신고인 부호에서는 신고 단계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맨 1단계는 업체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2단계는 사용자 정보예요. 등록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3단계에서 부호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는데, 이 3단계에 오시면 업체 유형에 제가 빨간색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업체 화주 직접 신고, 반드시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허접한 캡처본이라도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얘를 신청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신고인 부호가 완료가 되실 겁니다. 이 역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신청을 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시면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수출 신고를 다 완료를 했으니까 실제 수출 신고를 하셔야죠. 근데 그 수출 신고는 원래대로 하시려면 제가 유니패스 사이트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원래는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전자신고 화면 보이시죠? 전자신고, 여기에서 수출통관, 신고서 작성에 수출통관 클릭을 하셔서 수출신고서를 클릭을 하셔서 얘를 공통사항 1, 공통사항 2, 란사항 다 기록하시고 첨부 파일,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리스트 이런 거 다 올리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래? 싶으시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까요? 공통사항 1만 해도 이거 다 기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빨갛게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기재하세요. B2B의 경우는 이거 다 기재하고 공통사항 다 기재하고 란사항 이거 다 기재해야 되는데, 이거 기재하는 동안에 잘못 기재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니패스에서 수출 신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가 B2B의 경우 수출 신고는 회사 화주가 하지 않았어요. 수출 신고는 누가 했냐면 보통 관세사님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B2B 수출하셨던 분들은 패킹리스트랑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만 관세사님한테다가 보내요. 그러면 관세사님들이 그 서류 받고서 알아서 다 기재해가지고 수출 신고 다 했어요 하고 필증을 이렇게 딱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불편함을 몰랐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세사님한테 맡기면 관세사님 수수료 들어가죠. 그 수수료가 하나 건당 15,000원, 18,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몇 불짜리를 판매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하려고 보면은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무역 출신이잖아요. 원래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초창기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KT넷이라고 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이전에는 고글로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저도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수출 신고를 하고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산자부와 같이 KT넷이 합동으로 해서 더 크게 더 좋게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시스템을 유트레이드 허브 2.0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딱 10개 항목만 입력하시면 수출 신고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출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